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이제 지난 1편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투자 전망, 심화되는 이제 기술 전쟁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좀 약간 좀 크게, 좀 러프하게 좀 봤습니다. 흐름을. 네, 참고하시고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짧게 하려고 할 텐데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죠. 기술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반도체 전기차가 될 텐데요. 자, 이 반도체는 흔히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공기와도 같다. 자,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안 쓰이는 데가 없고, 저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개인당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거기에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애플 주가가 올라갔죠. 자, 이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이제 반도체가 뭐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어마어마하게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대란이 생긴 거고요. 그죠?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도 이렇게 우상향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봇가 나오면 또 그렇게 되겠고요. 공장에 로봇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 또 뭐 뭐야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그 날아다니는 뭐 택시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많이 필요하다. 미래로 갈수록 반도체는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근데 음,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제 흐름을 보면요. 자, 미국에서는 8월에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반도체 지원법이 뭐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크게 네 가지죠. 미국에 투자해. 세금 25% 감면해 줄게.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 연구하는 사람 노동력 이런 데다가 11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연구 개발 더 하겠다. 세 번째는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 달러 쓰겠다. 미국은 이제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지금. 자, 네 번째, 첨단 분야의 연구를 2천억 달러를 더 늘리겠다.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 이게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서 만들어라. 세금 감면해 줄게. 이거였죠. 근데 뭡니까? 중국이랑 엮이면 안 돼. 이거죠. 미국이 얘기하는 건 중국이랑 엮이면 안 돼. 그러면 지원 안 해줘.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 인력이 철수 중이다. 네덜란드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도 동참을 하고 있다. 자, 보시면요. 10월 1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한 2주 전이네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탈중국 시작.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7월부터 회사로부터 출국 준비를 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7월부터 중국에서 떠나라고 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ASML도 작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설비 또는 설치하는 사람들, 서비스하는 사람들까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도체는 장비가 있어야 만들죠. 네,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어, 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1편에서 말씀드렸던
NSS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뭡니까? 핵심이 반도체 장비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였죠. 자, 이 얘기의 근거가 뭐냐면 보시면요, 세계 상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중 세 곳이 미국 업체, 시장 점유율은 40%. 즉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핵심 국가는 미국이고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뭡니까? ASML. ASML은 18.1%. 그럼 더하면 뭡니까? 대략 60%는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장비가 못 들어가게끔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들게. 여기 써놨죠. 네.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왜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전 세계 반도체 장비가 어디로 많이 흘러가 들어갔습니까? 중국, 대만, 한국, 북미, 일본, 이런 순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증감률을 보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폭발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죠. 기술 도둑을 탈피하려고 아까 그 당대회 20차 시진핑 발언 아까 말씀드렸죠. 1편 영상에서 얘네들은 지금 기술 도둑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자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해킹, 카피, 외국 기술자 스카웃,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흡수 중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이 아까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좀 통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 SMIC라는 회사에서 7나노 공정을 성공시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미국이 깜짝 놀랐죠. 네. 여름이네요. 8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중국 7나노 개발에 미국 발칵. 삼성 초긴장. 네.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벌써 얘네가 장비를 통제를 했는데 어떻게 7나노를 만들었지?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면요. 미국 상무부가 ASML을 대상으로 중국에 장비 제공하지 말아라. 왜냐면요. 7나노부터는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ASML한테 야, 너네 장비 중국에 주지 마 라고 사전에 협조를 했다는 거죠. 통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EUV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만. 네. 근데 플러스 뭡니까?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도 미국이 통제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방팔방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이제 해킹 카피 국가니까, 불량 국가니까요. 저 밑에 있는 대만 TSMC 거를 이렇게 해킹해서 빼온 거 아니냐. 지금 대만 기술하고 비슷한 것 같다. 7나노 공정이. 그런 이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뭐 아직 뭐 나온 건 없지만. 왜냐면 이제 2003년 또 하고 2009년에 이 중국이
기술 유출 때문에 고소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이죠, 두 번. 2003년, 2009년. TSMC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과거로부터 빼낸 기술들 이번에도 빼내서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미국이 이제 처음엔 장비만 통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구성품하고 조립품까지 디테일하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중국이 장비 대신 이런 구성품과 조립품을 별도로 막 이렇게 들여와서 조립을 해갖고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생산해낸 게 아니냐라고 또 그쪽 방향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뭐 중국은 뭐 중국과학원이라고 하는 데서 아니다, 우리는 EUV 노광 장비 기계 3대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건 저랬건 간에 해킹 카피를 통해서 한 걸 수밖에 없다.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랬던 거는 10월 달에 나왔다는 거네요. 10월 6일. 자, 미국 제재를 피해 화웨이가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죠?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 변모했다. 중국의 모든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 외면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개인 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나라의 통제를 받는다. 화웨이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나서 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반도체 회사로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뭡니까? 미국 너네 장비 수출 안 해? 알았어. 그럼 우리는 너네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들게 히토류 통제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23일, 일요일 날, 엊그제 나온 뉴스네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이 TSMC를 먹으려고 들겠죠. 왜냐하면 기술, 아무리 이제 해킹하고 카피를 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7나노인데 지금 삼성이 3나노를 개발했잖아요. 여기 있죠. 삼성이 3나노, TSMC는 22년 하반기, 2나노는 25년에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갈수록 고급 기술이 필요한데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근데 중국은 지금 7나노, 아직은 갭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근데 이걸 다 해킹과 카피로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뭡니까? 반드시 대만을 통일시켜서 TSMC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세계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여태까지는 트럼프 때도 그랬고요. 트럼프 때는 그래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니네 하나 주면 우리도 하나 주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트럼프 때 거래했던 거 지금 이제 자르고 있죠. 뭡니까? 이거 10월 13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9년 만에 브라질산 옥수수 수입. 그러니까 중국은, 얘네는 지금 이제 식량 전쟁 쪽으로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옥수수가 왜 중요하면 가축 사료로도 쓰이고, 그죠? 비료로도 쓰이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옥수수라는 게. 중국은 돼지고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자, 중국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뭐겠냐 이거죠.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유럽도 미국 편에 쓸 것이다. 같이 뭐 갈 확률이 높다.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하려고 할 것이다. 다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있죠. 아까 영상 1편에서 미국 NSS의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인 편과 아닌 편, 그러니까 미국 편과 미국이 아닌 편으로 구분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치포 동맹. 야 반도체, 야 치포 동맹, 야 중국한테 주면 안 돼. 야 내가 큰형님 할 테니까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자 일본, 예 형님 하고선 가입했죠. 대만 당연히 가입하죠. 왜? 이거 가입 안 하면 미국이 지켜주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은 팹립스라고 해서 설계 전문이에요. 설계. 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멀한 반도체,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하고 메모리 반도체, 노멀한 거, 그러니까 용량 큰 거 잘 만든다 이거죠. 일본은 소재 부품, 반도체 소재 부품 강국이고요. 대만은 이 파운드리, 미국에서 팹리스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앞으로 유명한 분야죠. 이거를 만들어만 주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분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너넨 이거 잘하고 우린 이거 잘하고 쟤넨 이거 잘하고 이렇게 한 개 나라가 하나를 다 하려면 힘드니까 너넨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분산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 이제 같이 가자 따라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일단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근데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니까, 그리고 야 미국에서 생산해 안 그러면 너네 뭐 안 돼. 라고 했으니까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 동맹을 맺고 중국이랑 엮이지 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입니다. 비중. 자, 중국하고 홍콩을 합치면 보세요. 41.1, 20.8. 62%. 그죠? 홍콩도 중국 거니까요. 대략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의 62%가 어디서 나옵니까? 중국. 예. 근데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너네 중국이랑 엮이지 마. 이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주가가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얼마가 빠져야 되는 겁니까? 점점 빠져서 62%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인 겁니다. 예, 62%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말은 안 되겠지만 왜? 매출액 비중이 60%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50%는 빠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상 1편에서 한동안 미국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고 했죠. 한동안 이게 미국과 중국이 한동안 이 전쟁을 계속 할 텐데 그게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물론 그보다 짧게 끝나면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1등이 가려지겠죠. 승자가 가려지겠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거냐, 중국 편에 서야 되는 거냐, 갈림길이라는 거죠. 62%의 매출을 포기를 할 것이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자, 중국 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생산 현황입니다. SK 하이닉스 두 군데 있고요. 삼성전자도 일단 시안에 있죠. 물론 미국도 있었는데 2010년에 나갔죠. 미국은 인텔 나갔습니다. TSMC도 일단 두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 다 이제 빠져나와야 하겠죠. 자, 그러면 뭘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죠? 빠져나온다라고 해도 어려워지는 거죠. 왜? 안 나오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오면 여기서 만들던 이제 물량을 다른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뭐 미국이든 뭐 인도든 어디 뭐 유럽이든 간에, 그럼 공장 새로 줘야 되고 장비 새로 들여와야 되고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돈이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뭘 팔아도. 왜? 공장을 새로 지려면. 자,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요. 보면 아까 중국에서 7나노를 개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중국은 기술을 갖추게 되어 있다. 빠르던 늦던. 보면요. 중국 반도체 시장 생산자별 공급추이. 요 빨간색이 중국 자체 조달인 겁니다. 점점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는 없다. 왜? 중국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요. 그죠? 중국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는 밖에는 없다. 일반적인 그냥 메모리 뭐 반도체 낸드 플래시를 해서는 생산이 별로 없다. 고부가 가치 AI 반도체,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런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갖춰야 그나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도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자, 중국 반도체 수입국가 점유율 변화 보세요. 한국 미국 편이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래도 대만이 같은 뭐 피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 대만 거 쓰는 건가 봐요. 일단 대만 거, 일본 거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이제 뭐 점점 늘어간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진다. 훨씬. 자, 미국은 팹리스 설계의 대빵. 그죠? 대만도 어느 정도 설계 능력을 갖고 있고 중국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한국만 설계 능력이 없다. 그죠? 이 설계 능력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래도 대장 LX 세미콘이죠. 이것도 주가가 잘 올랐었죠. 자, 우리나라는 D램 메모리 반도체는 뭐 세계 탑이죠. 그런데 파운드리는 아직 TSMC를 못 따라잡고 있죠. 넘겠지만, 넘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죠? 어쨌건 상황적으로 진퇴양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치포 동맹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리의 혈맹인가? 물론 군사적으로 혈맹은 맞아요. 근데 최근 행보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쿼드에 가입할게 라고 의중을 내비쳤더니 미국에서 거부했죠. 이제 쿼드는 뭡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가입한 동맹체입니다. 동맹체.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미국에서 쿼드 가입해라, 한국 가입해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안 했죠. 이게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파급력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싫다고 한 거니까. 그건 모르죠. 자, 두 번째.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데, 다 미국으로 들어와 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 기업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최근에 IRA 뒤통수 한번 맞았죠. 전기차에서. 그죠? 부랴부랴 지금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우리의 혈맹인가? 미국이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데려갈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챙겨줄 것인가? 약육강식이라는 겁니다. 약육강식. 우리 어차피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올 수밖에 없다. 그거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중국은 우리 편이냐?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아니죠. 정치 체계 자체가 틀리죠. 민주주의랑 공산주의. 얘네는 뭐 뻑하면 사드보복부터 해서 뭐 동북공정 한복이 지냈거니 뭐 누굽니까? 손흥민이 뭐 손오공의 후예니 뭐 이러면서 다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김치부터 해갖고죠. 이미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중국을 거부하고 있죠. 동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중국도 한숨 나오고 미국도 걱정되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현실, 반도체 매출 약 60%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에 등을 돌릴 수 있을 거냐? 그렇다고 미국 편을 들어야 하나? 진퇴양난. 네. 야, 그렇다고 미중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자,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반도체까지 위협. 한중 속에 30년 중국 시장에서 작아지는 한국. 이미. 예. 자, 반도체 혹한기. 언제 10월 25일 날 어제 나왔던 기사네요. 어제. 인텔 인력 20% 감축.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이제. 그죠? TSMC 투자 10% 줄인다. 예,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저는 정말 웃겼던 게요. 21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해갖고 뭐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부족해. 야, 이거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어. 그래놓고 지금 반도체 혹한기.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삼성도 SK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 짓나? 그죠? 그래서 수요는 유럽밖에 없죠. 아프리카가 반도체를 사줄 겁니까? 아니면 저 남아메리카 쪽에서 반도체를 사줄 겁니까? 일단 잘 사는 나라에서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도 미국은 동맹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공동 발표 요청, 한국 등 난색의 불발. 계속 중국이랑 엮이지 말라고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쏠린 한국 반도체 투자, 미중 갈등의 타격 불가피. 네. 10월 24일 월요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놓고 미국은 이거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 기사 보고서 야, 진짜 미국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이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미일 2나노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손 잡는다. 네. 지금 3나노를 우리나라 삼성이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이제 곧 TSMC도 3나노 하겠죠. 2나노를 2025년이라고 봤거든요. 삼성하고 TSMC가.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뒤처져 있던 일본을 데려가는 거냐? 그동안 말 잘 들었으니까 뭐 콩고물을 다시 주려고 하는 거냐? 모른다는 거죠. 어쨌건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위험하다. 자, 벌써 30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죄송합니다. 길어져갖고. 쭉 설명드렸는데 반도체 섹터는
지금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최근에 나오는 반등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왜 반등이 나오지?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반등을 따라서 나오는 건가? 자, 반도체 섹터가 저점이라고 해서 성급한 투자를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외국인이 주구장창,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외국인 기관이 주구장창 팔아다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쉽게 가지는 바닥이라고 해서 샀다가 낭패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